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징수가이드 임동석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자, 지상파 DMB 채널 그리고 KT 올레 IPTV, LG U 플러스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저희 출발 징수가이드 1, 2부 순서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정보와 또 투자 전략을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부에서 준비한 오늘의 주요 내용들부터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에서는 비상교육이라는 종목을 오늘 시초가 관심주로 제시합니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모멘텀과 구체적인 가격 전략도 듣겠습니다. 자, 고수들은 과연 어떤 작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김도영의 작전 타임에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KTB 투자증권 이성훈 대리가 기술적 반등 종목에 관심을 갖자는 내용의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잠시 뒤에 꼼꼼히 살펴봅니다. 애널리스트 출발 전략에서는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애널리스트가 낙폭 과대 수출주에 주목하자는 의견을 줬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시장 뷰 듣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웁니다. 네, 본격적으로 강정원의 시초가 공략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동지점의 강정원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모베이스 추천하셨는데요. 먼저 모베이스에 대한 AS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초가 1,900원에 출발했고요. 어제 14,000원 하회는 안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하회하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요?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비상교육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교육은 중고등 교과서 발행 사업과 초등학교, 중등, 고등학교 학습교재 출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온 오프라인 교육 사업, 또 그 학력평가와 컨설팅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입하고 있는 교육 전문 회사입니다. 테라북스라든가 비상캠퍼스 6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교과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이 참고서, 완제라고 하면 최근에 광고도 많이 나오고 아실 겁니다. 이 관련해서 온 오프라인 학원, 수박시다닷컴이라든가 비상에듀, 이 스마트 러닝까지 다양한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5% 감소한 718억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60% 감소한 35억을 기록하면서 수익성은 감소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고등 e-러닝 사업부를 디지털 대상에 매각을 했는데요. 개정 교과서 평균 채택률이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교과서 사업부가 이 4분기를 기점으로 이 수익 인식을 좀 변경되면서 가격 자율화제도 도입에 따른 실적 상향이 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디지털 교과서 진출로 인해서 장기적인 수혜도 기대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교과서 가격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입니다. 비상교육이 지난해 이 교과서 가격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이 출원 가격에 준하는 수준에서 공급 매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 사업부는 30% 상향된 120억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올해는 고등학교 교과서와 초등학교 겸정 교과서의 심사가 있을 계획인데 기존에는 고등학교 교과서 9과목 중에서 5과목만 공급 매출로 되었습니다만 이 과목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교과서 출원 과목이 총 28개인데 초등학교 3개, 고등학교 25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8월 달에 이 심사 통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기대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 교과서의 성장 모멘텀을 둘 수 있습니다. 2011년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따라서 관련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 디지털 교과서는 지난해 11월 교과서 관련 공문에 근거해서 일부 과목에 한해서 내년부터 2014년부터 서책형 교과서 병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제 오는 4월 달에 이 정부의 표준안이 발표됨에 따라서 영어라든가 과학, 사회 이런 과목에 대해서 이제 하반기에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고요. 디지털 교과서는 단기적으로 이 서책형 교과서와 병행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비상교육의 추가 성장 모멘텀이 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적 고정 기대감과 기관 매수 이익을 두시는데요. 그동안 비상교육의 가장 큰 우려 부분은 교과서 가격 불확실성과 이 성장 모멘텀 둔화라는 리스크였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들이 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의 고급 매출 인식 과목 확대에 따라서 매출 신장과 디지털 교과서의 추가적인 매출 기대감, 그리고 적자 사업부의 해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가 올해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135억, 영업이익은 240억, 순이익은 210억을 전망하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각각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올해 EPS가 1619원인데 현 주가 PR 8.3배 수준입니다. 적정 밸류에이션 PR 11배 수준인 19,000원대를 좀 보고 있고 기관 역시 1월 24일 날 16만 주의 순매수가 대폭 유입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오늘 비상교육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비상교육을 오늘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하셨는데요. 끝으로 가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시초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 밴드는 14,500원에서 15,000원 사이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3,0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영동점의 강정원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화에도 1부는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은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동시효과 상황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거래소는 좀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는데요.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동시효과 상황을 좀 보신다면 지금 약 한 0.6% 정도 상승해서 1950선 정도 전후로 해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관심 포인트는 일단 시장이 만약에 갭 상승이 나오고 나서 61선을 안착하느냐, 그러니까 61선이 지금 1953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안착할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갭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에 보신다면 갭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음봉이 나왔었기 때문에 갭 상승을 하고 양봉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지, 오히려 갭 상승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오늘 장중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양봉으로 마감된다면 더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어저께 환율이 급등을 했었죠. 장 막판에 특히 NDF 역외 선물 쪽으로 외환 시장이 집중되면서 환율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약간 일정 부분에 반락이 나올 겁니다. 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저께 시작가가 1,083원, 1,082원 정도 됐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1,085원이나 혹은 예를 들어서 1,090원 라인이 지지가 된다면은 시장 자체 외국인 매도도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1.9% 상승을 하고 있고 현대차 1.5%, 현대모비스 1.5%, 기아차 0.2%. 그러니까 최근에 좀 시장 하락을 주도했던 전기전자하고 자동차가 조금 상승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신한지주도 역시 오늘 동시효과에서는 2%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시작 혹은 장 막판까지 유지가 되는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혼조세를 띠면서 시장이 아침 장이 형성되는 걸 살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개장까지 한 3분여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쪽은 현재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래소의 약세 그리고 코스닥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그게 좀 역전된 현상인 상황인데요. 자, 코스닥 쪽은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반대로 좀 현재 하락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좀 그 코스닥 시장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하락 마감했었지만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04.02포인트 전일 종가 수준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래쪽으로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은 염려스럽다고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좀 간단하게 좀 보게 되면요.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그 소위 말하는 쌍봉 형태가 좀 만들어지게 되면서 하락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걱정이 됐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과연 500포인트를 지지를 받을 것인가, 작년 10월달 이후에 조금 중요하게 지수 포인트를 잘 잡고 있는 500포인트를 지지를 받게 되면서 다시 반등 시도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이탈을 하게 되면서 추가락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들 한번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테마주를 제외하고 이후에 IT 부품주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흐름이 좋지가 않은데요. 아무래도 그 코스피 시장 쪽에서 IT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상당히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코스닥 시장도 이쪽으로 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주가 어떤 그 대선 테마 이후에 어떤 그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IT 부품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시장이 반등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상승 출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CJ 쇼핑, 파라다이스, SK 브로드밴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1% 내외에 현재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서, 포스코 ICT, GS 홈쇼핑은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GS 홈쇼핑 같은 경우 전일 하락을 했었지만 전일 상승세를 좀 이어가게 되면서 오늘도 2% 넘는 상승세를 현재 유지할 것이 2% 넘는 어떤 상승 출발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GS 홈쇼핑 같은 경우 최근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큰 충격이 없다면은 지금의 상승세 조금 지속이 되지 않겠나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CJ ENM이 마이너스 0.4%, 다음이 마이너스 0.97%, 디젠이 마이너스 0.79%, 젠맥스가 마이너스 1.3%, 태용이 마이너스 1%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1월 29일 화요일장이 열렸는데요. 거래소는 5.7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다행히 상승세로 돌아서서 0.9포인트 소폭 상승하며 양시장이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자, 출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대표님, 코스피 쪽 봐주십시오. 네, 시장이 생각보다는 약하게 출발하면서 0.3% 정도 상승 출발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등시효과가 100% 나오지 않았는데 1945포인트 정도의 선에서 시작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갭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갭 상승이 발생하더라도 만약에 음보로 마감한다면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갭 상승이 약하게 출발한다고 하더라도 장 후반까지 상승을 유지하면서 쭉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양봉을 마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지금 0.3% 전후로 해서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모습들, 즉 120선 라인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1946선에서 출발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121선 라인 정도에서 출발한 상황에서 오늘 5일선 정도 라인이 지금 1954포인트 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61선은 1953포인트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자리를 안착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자리가 안착이 되면서 만약에 오늘 마감이 된다라면 일단은 최근에 어찌됐든 어제하고 지난주 금요일하고 장중 저점 대비 한 0.5에서 0.8% 끌어올리면서 꼬리를 내던 부분이 1차 지지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일선하고 21선 사이에 끼면서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금 주 후반에 다시 뭐 1980선이나 2000선을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N자형 하락을 보일지는 주 후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1차 변곡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종목을 좀 보신다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1.2%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가 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1%대, 신한지주, 기아차 모두 1%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포스코는 어저께 이어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 좀 작용을 하고 있는지 0.9% 하락을 하면서 35만 원 마감하고 보이고 있는데요. 35만 2천 원이 지금 최근에 어쨌든 박스권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쌍봉의 형태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35만 원 혹은 36만 원대 회복하는지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가 42,600원으로 이제 어저께 장대 양봉이 나오고 오늘 갭상승 나오고 지금 약간 소폭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42,000원 정도 지켜줘야 된다. 어저께 양봉의 3분의 1 자리에서 혹은 20% 정도 잡았을 때 42,000원이나 41,800원 정도가 오늘 지켜진다라면은 내일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좀 지켜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 특히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 오늘 5만 원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아침 동시효과까지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환율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개장이 안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시장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외국인 최근에 한 5천억 정도 이틀 연속 매도가 나온 상황에서 오늘 아직은 3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다시금 최근에 보시면 11시 혹은 오후 2시가 변곡 자리이기 때문에 11시에 만약에 외국인의 매도가 안 나온다라면은 오늘 잘하면은 매수로도 마감될 수 있다. 왜냐면은 환율이 어쨌든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도 지금 2포인트 이상으로 상승폭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출발 상황은? 일단 뭐 코스닥 그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는 조금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됐었지만은 0.3% 정도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현재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06포인트, 0.45% 정도 현재 강보합권 흐름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반등이 좀 일시적으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어질지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그 반등이 이어지게 되려면은 동시효과 상황에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래도 IT 부품주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반등이 좀 지속이 되어야지 지금의 반등이 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심리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0포인트 지수대가 아무래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대를 지켜주게 된다면은 적어도 박스권 정도의 흐름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자리를 만약에라도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급격하게 좀 무너지는 그런 양상이 좀 전개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왔었던 대선 정책 테마 쪽으로 옮겨지고 있긴 하지만은 이 정책 테마들 쪽에서 시세를 좀 강하게 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테마 쪽보다는 IT라든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힘을 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도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면 전일 같은 경우에 그 개인들만 유일하게 11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53억, 그리고 기관이 38억 정도 매도를 하게 되면서 유일하게 개인들만 매수했었는데요. 오늘 아침적 같은 게 개인과 그리고 외국인이 동반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억, 개인이 한 19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지금 현재 16억 정도 매도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외국인 쪽에서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더라도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게 된다면 시장이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 그리고 외국인이 어느 쪽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가 쪽의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도 전체적으로 출발이 좀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가 쪽의 상위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1.4%,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0.9%, 동서가 0.5%, 다음이 0.29%, CJ-오쇼핑 0.6%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자, 그 외에도 상승 출발하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SFA가 0.8%, 메가스터디가 0.4%, OCI 머티리얼즈가 1.2%, 동국 SLC가 2% 넘는 현재 상승 출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CJ ENM, 그리고 젠백스, 태용이 지금 현재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의 출발 상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7포인트, 2포인트가량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외환시장의 동향은 어떤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외환시장의 흐름 또 오늘장 전망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4원이 하락한 1,089원 50전에 개장했는데요. 1,090원 20전까지 상승한 후에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 수준인 1,089원 4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환율이 폭등세를 보인 이후에 다소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환율이 비록 소폭 조정을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계속해서 경계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달러원이 어제 장 막판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장중 고점인 1,093원 50전에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어제는 서울 외환시장이 열리는 동안 해외 위험 통화들이 두드러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환율 폭등은 서울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여교시장 참여자들의 숏포지션 커버와 은행이나 기타 시장 참여자들의 손절 매수가 더해진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커지기 시작한 지난 14일부터 달러원의 반등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에 환율 반등세는 외국인들이 국내 수출주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동시에 일본과 미국 주식의 저가 매수를 위한 역성금 수요가 발생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로화가 급등하면서 이에 따른 유로 캐리 트레이드 매도 포지션의 청산이 부차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보면 60일 이동평균선이었던 1,076원 50전을 지나서 120일 이동평균선인 1,098원 60전을 앞둔 상황인데요. 아직은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하고요. 또 유로화의 추가 강세가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캐리 포지션의 청산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환율이 다시 상승세를 재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환율 상승이 중단될 수 있는 명분으로는 엔화 약세의 진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 외국 정치인들이 엔화 약세에 불만을 나타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에 대한 견해를 다소 누그러뜨릴 경우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도와 일본 주식 매수가 중단되면서 환율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추가 상승하더라도 1,100원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오늘은 1,090원을 전후한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경팔 팀장과 함께 외환시장의 동향 점검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알파라이징 스타 김도영 대표와 작전 타임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요? 네, 일단 1월 달 들어서 1월 2일 이후에 시장이 긍정적인 부분에서 도출이 되지 못하고 훈풍 부분이 나오지 못했죠. 하지만 이 부분 속에서 하방 경직에 대한 테스트 가능성이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해외 증시가 숨고르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출발과 함께 전 업종의 상승 부분과 프로그램도 베이시스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로 좀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가증권 시장의 외국인들 일단 출발 긍정으로 좀 도출되고 있다라는 부분, 또한 어제 기관계의 매수세 들어오는 것으로 봤을 땐 월말 효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한 주간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바생 시장에서도 역시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신규 포지션으로 하방 압박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존 포지션에는 청산과 함께 시장의 숨고르기에서 하방 경직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전자와 자동차 위쪽의 지수 방어 부분에 대해서 지수를 공격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종목군들의 상승 부분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속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잡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하방 경직에 대한 테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 속에서 지난 시간에 ETF 은행을 말씀드렸다라면 이번에 ETF 또 다른 하나 종목 주력 부분에서 가져갈 수 있는 업종에 대한 하나와 그다음에 개별 종목을 한번 잡아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오후장 공략주는 어디를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ETF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최근에 증시 쪽에서 가장 강하게 가고 있는 지난주에는 은행이었다라면 이번엔 코덱스 증권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코덱스 증권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에서 주도 중심적으로 가고 있고 기관의 매집 징후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본다라면 해외 증시에서의 모멘텀도 금융 섹터가 주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속에서 우리나라 부분에서도 긍정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고점 부분에 이렇게 다중 고점 부분이 있는데 과연 여기서 더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1월 증시에서 수익을 제대로 좀 챙기지 못하고 있는 현상들이 시장에서 여러 군데서 지금 부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즉 달리고 있는 말 쪽에 대해서 공격적인 포지션을 시장 때문에 받지는 않더라도 매수가 포지션을 이렇게 이 정도 밴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략 6,900원에서부터 6,800원 밴드 수에서 분할 매수를 잡겠다. 시장의 조정 속에서는 분할 매수를 잡겠다라고 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겠고요. 그렇다면 단기 목표가를 설정을 하더라도 지난번 고점인 이 7,100원을 뛰어넘는지를 보시면서 목표가를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하지만 ETF의 성격이 갖고 있지만 우리가 순절 라인을 정해놓고 본다면 6,600원 정도. 자, 여러분들께서 증권주와 은행주를 개별적인 종목으로 진입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코덱스 레버리지와 함께 코덱스 증권과 은행까지 장착을 계좌에 정확하게 해놓으신다라면 과급기를 붙여서 계좌가 올라갈 수 있는 우상향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학업종 중에 하나인 휴비스를 언급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참 이쁘게 고점으로 잘 올라갔고 고점으로 올라간 시점에서 조정 양상에서 내려오는 족조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관의 우상향 쪽인 수급 매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시장이 두려운 부분에서 하방 경직의 테스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역시 리바운딩 자체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전업종들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도 중심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저항대를 11,600원대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휴비스 같은 경우는 오후장에 전략을 세워본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서 11,200원에서 11,600원 밴드 수익, 즉 하방 경직 자체가 오늘 종가상 11,150원 이상 쪽에서 형성이 됐을 경우에 공격적으로 한번 붙여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단기 목표가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12,100원 정도 설정해 볼 수가 있겠고 빠르게 완착을 하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중기적인 목표가 13,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보면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800원 정도를 설정을 하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휴비스 등등에 대해서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와 함께 작전 타임에서 여러분께 추천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입니다.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부진이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중요 지지대가 무너진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반등 모멘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각 증권사에서는 어떠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은 6가지 시장 하락 요인을 봤을 때 구분응선은 넘었다고 판단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삼성전자 조정 국면엔 중국 소비재를 집중하자고 제안하고요. 하나대투증권은 환율에서 펀더멘탈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양증권은 매수 시점 타진할 수 있는 가격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KTB투자증권, 기술적인 반등 종목에 관심을 두자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하겠습니다. 1월 이후 시장 하락 요인을 이끌고 있는 요인들과 개별 요인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3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먼저 글로벌 환율 전쟁에 따른 엔저 현상으로 앞으로 제한적일 전망이고요. 뱅가드 펀드 관련 매물은 인덱스 추종이 아닌 개별 종목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매도는 고점 대비 감소하는 상황이며 실적 쇼크는 4분기를 저점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오히려 경기 민감주의 비중 확대 기회로 판단합니다. 애플 쇼크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부품주에 부정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중심 국내 IT 기업에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한편 국내 증시가 외국인의 매도 속에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지만 코스피는 PER 8.3배까지 하락한 상황으로 구분응선은 넘어섰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지수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 전략을 추천하며 엔화 약세로 급락한 수출주의 저가 매수, 그리고 환율 변동성에 중립적이거나 우호적인 종목 공략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1월 말 글로벌 MSCI EPS 증가율을 보면 중국의 반등세가 미국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의 주요 업종별 EPS 증가율을 보면 한국의 IT는 일본에게, 자동차는 미국에게 밀리는 모습인데요. 반면 한국의 화학이 빠르게 반등했고 환율 하락에도 운수창고는 양호합니다. 이는 소재, 산업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춘절 효과에 따른 중국 소비 관련주도 주목할 만한데요. 소비 관련주 중 카지노, 음식료, 여행, 숙박업에 관심을 둘 것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세가 둔화되고 하향 안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환율에서 펀더멘탈로 옮겨감에 따라 외국인의 매도세는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1분기 내 예정된 중국 춘절과 양회가 중국 경기 모멘텀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편 국내 증시의 PER은 현재 8.5배 수준으로 가격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수급 개선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동양증권입니다. 코스피의 단기 하락세가 진행되면서 60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 등이 위치한 가격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60주 이평선은 쉽게 이탈되지 않는 지지대이고 일봉상으로 60일, 120일, 200일선이 근접한 가운데 순서대로 배열돼 장기 횡보 마무리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135만 원 전후한 수준에 돌파된 이전 고점대의 지지대가 존재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적고 환율의 경우 중요한 지지대에 하락세가 제한돼 반등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마지막 KTB투자증권 리포트 내용은 KTB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포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지금 시장은 0.36%, 0.32% 이렇게 좀 0.3%대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 외국인 쪽에서의 그런 차별적인 매도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는 증시가 부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4일 동안 일평균 거의 3,900억 원을 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제한 다른
뭐 아시아 5개국 증시는 본다면 오히려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거의 뭐 40억 달러 합쳐서 뭐 40억 달러 이상으로 순매수하는 차별적 매매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역시 뱅가드 펀드에 대한 그런 환매 물량 이런 부분이 가장 부담이 수급적인 부담이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는 봤을 때는 오늘같이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을 때 기술적 반등 염두에 둔 트레이딩 전략이 굉장히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121선을 하향 이탈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에 좀 들어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어떤 종목들이 반등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트레이딩 전략 갖고 가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뭐 저가 매수에 의한 반등을 노려볼 만한 건 좀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나마 좀 꾸준히 좀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그러한 좀 여행주나 아니면 카지노 관련주처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기 침체에 의한 오히려 거의 휴식과 같은 소비 패턴의 이익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잘 갔는데,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눌린 다음에 다시 한번 갈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여행주나 카지노주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이 있게 보는 게 좋겠고요. 뭐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눌렸다가 갈 때 저가 매수하는 관점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의 흐름이 여전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동안 좀 낙폭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성에 못 미치는 감이 있습니다. 여전히 1945선에 지금 머물러 있는 6포인트 정도 상승이 있고요. 코스닥이 그나마 2포인트 정도로 잘 방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실시간으로 시장을 좀 살펴보고 그에 따르는 대응 전략을 짜보는 게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업종 스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유창희 대표께서 먼저 IT, 운수장비, 정유화학업종의 흐름과 특징 종목들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IT하고 운수장비 그리고 정유화학을 좀 보신다면 운수장비 업종이 지금 1.2% 정도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0.9%, 그리고 정유화학 같은 경우도 한 0.2% 전후로 해서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종목을 좀 보신다면 삼성전자가 1.1% 정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LG디스플레이도 0.8%, 삼성 SDI도 1.4% 정도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IT 업종군들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금 일단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거의 없다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1.1% 올라오면서 지금 138만 8천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140만 원 정도를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어저께 하락했던 부분을 다시 일정 부분 되돌릴 수 있는지를 좀 중요하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차트를 조금 보신다면 지금 어저께 음봉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음봉 안에서 이제 도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을 해가지고 한 140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라면은 좀 좋은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타 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애플 쇼크가 나오면서 반등세가 나오다가 다시 급락이 나오고 나서 어저께 조금 소폭이나마 상승 반전했고, 오늘도 지금 5일선에 걸쳐가지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할까 말까 하는 모습을 좀 띄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5일선이 안착이 되고 약 28,300원에서 28,500원대까지 이상으로 안착이 된다라면 다시금 29,000원에서 29,500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계속 연출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조금 이제 삼성전자와 다르게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하이닉스는 조금 뒤늦게 개선될 수 있지 않겠냐는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여전히 좀 부담감 작용하고 있고, 또 이제 블록딜 매매라든지 뱅가드 관련해서도 매도 물량이 수급이 좀 좋지 못하다는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좀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0원. 어쨌든 하이닉스 같은 경우 24,000원이 왜 중요하냐면 121선 라인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오늘 좀
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4일 연속 24,000원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건데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추가 하락이 열려 있는 박스권 하단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진다라면은 23,000원대에서 22,500원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LG전자를 보신다면 아직까지는 좀 자리가 좀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지금, 다른 IT하고는 다르게 먼저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고, 72,000원대에서 79,000원대 박스권을 그리면서 약간 수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72,000원이 무너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지만은, 만약 여기가 지켜지게 된다면은, 삼각 수렴이 약간 마무리되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동차 업종을 좀 보신다면은,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 모두 2%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삼성전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20만 원대를 지키면서 조금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2.2%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0만 원대 이상에서는 지난 목요일에 개파락 나왔던 자리가 상당히 부담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이죠. 그래서 20만 원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20만 7천 원이나 21만 원 이상 올라오기는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지금 다행스럽게 5만 원은 다시 회복을 했지만은 오늘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주 안에 5만 1,000원 이상 올라올 수 있느냐. 지난 금요일에 5만 1,000원을 갭으로 붕괴시켰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올라올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모양이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대한 힌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율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약간 소폭 하락을 해서 1,088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85원 정도에서만 잘 지켜지면서 하방 경직을 그리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준다라면은 기아차, 현대차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자동차 업종군에서 제일 센 건 현대모비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나마도 현대모비스가 기아차하고 현대차는 차트를 잠깐 보신다라면은 저점, 그러니까 지난 1월달 지지가 됐던 자리 혹은 12월달이 지지가 됐던 자리 저점을 갭으로 이탈을 시키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띌 수 있는데요. 현대차가 나오고 있고 현재는 지금 기아차의 차트를 볼 수 있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지난 11월 달이나 이번 1월 달에 저점을 깨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하락이 나오더라도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완성차 업체의 실적보다는 그래도 대형 부품주들은 그나마 약간 그런 부담감이 좀 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지금 27만 원 정도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다시금 한 27만 5천 원이나 27만 5천 원까지 힘들더라도 27만 1,000원이나 27만 2천 정도까지만 올라온다고 한다면은 잘하면은 28만 원이나 28만 5천 원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현대, 위아, 만도, SL 모두 2에서 3%대 상승을 보이면서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도 역시 어저께 이어서 조금 강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조선업체를 좀 보신다면은 현대중공업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좋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세가 좀 붕괴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조선업체 중에서는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차트가 제일 좋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다행스럽게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분기 실적이 좋지 못했지만은 이런 부분들 충당금과 자기 자회사 주식 투자에 대한 손실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견조했다. 오히려 올해 혹은 올 하반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작용하면서 다시 28,800원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만약에 28,800원대에서 역시 여기 전후로 해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28,500원이나 29,000원 전후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매수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타 조선 기자재들 종목군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띠진 않고 있지만은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차트가 좀 살아가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번 주 후반 정도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3중 바닥을 보이면서 맥라인을 돌파시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유화 업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모습을 띠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GS, SOL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지 않냐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대장주인데요. 급락이 나오고 나서 기술적 반등 21선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추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모습이고요. 뭐 GS 같은 경우는 뭐 자가 발전 때문에 조금 차트가 좀 다른 모습이지만 SOL 같은 경우도 보신다라면은 급락이 나오고 21선까지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의 모양새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정태훈 팀장께서는 철강, 기계, 금융, 건설을 보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 철강, 기계건설, 금융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금융업종이 좀 전체적으로 좀 좋지가 않습니다. 뭐 증권업종, 은행업종, 특히나 보호업종 같은 경우는 0.9% 넘는 현재 0.9% 내외였던 하락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철강금속 업종 철강금속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포스코에 대한 영향이 좀 상당히 좀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철강업종부터 한번 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 지금 포스코가 1.2% 넘는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장기 추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아무튼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측 화면을 좀 보게 된다면은 지금 그 핑크색 선이죠. 핑크색 선인 그 선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41선,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을 이제 계속해서 그 돌파를 이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장기 어떤 성장성이 아직까지도 우상향보다는 아직까지도 좀 우하향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포스코는 당분간 하방에서 나오겠지만은 추세를 돌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된 뉴스가 아침에 나왔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포스코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외국계 증권사 뭐 CLSA 그리고 UBS, 크레딧 스위스, SG 같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어떤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 예상치가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7천억에도 못 미치는 이제 4,056억 정도 올렸을 것은 예상치가 나오게 되면서 희상 예상치보다 30% 더 낮은 어떤 실적을 좀 발표할 것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전방 산업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포스코의 실적 둔화 좀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상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은 최근에 현대 기아차가 좀 충격을 받았듯이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좀 충격을 좀 추가적으로 받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61선 정도 있는 한 34만 원 정도 가액권에서 어떤 지지력을 보이는지 한번 체크를 하신 다음에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정도에서 어떤 포스코는 관망이라든지 어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외에도 영풍이 마이너스 1%, 그리고 세아제강이 보합권, 고려제강이 마이너스 0.45%, 한국철강이 마이너스 1.2% 정도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한번 짚어보고요. 다음은 기계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쪽에서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인프라코가 0.9% 각각 1% 내외 정도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아침 쪽에서 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력난에 대한 수혜주, 최근에 전력난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 민간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자회사라든지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가 상당히 부각이 됐었는데,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이 좀 거기에 대한 수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전 기자재 업체에 대한 부분들, 국내 발전 시장 점유율이 원전이 100%, 석탄 보일러가 50% 정도 현재 두산중공업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전력 수급 계획이 나오게 되면서 마찬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그 이명박 정권 때 원전 관련 테마주도 상당히 큰 시세를 냈었는데, 과연 이번 정권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혜 있을지에 대한 여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산인프라코도 마찬가지로 아침 쪽에서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아침 쪽에서 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두산인프라코 같은 게 좀 당연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그 3월달 전인대를 통해서 어떤 도시화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현재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도시화가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굴삭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수혜가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4분기 실적은 좀 좋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하고 난 이후에 두산인프라코도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좀 좋지 않겠나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 최근에 15,000 정도 가액권에서 바닥을 다지게 되면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가기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한번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건설업종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침 쪽에서 그 삼성물산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5%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GS건설이 2%, 대림산업이 2.3%, 현대산업이 2.6% 넘는 현재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아침 쪽에서 2013년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매출액이 작년보다 11% 정도 증가한 28조,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1% 정도 증가한 5,400 정도 현재 예상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좀 좋지가 않았었지만은 2013년에는 실적 개선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 반영이 되게 되면서 5%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삼성물산에 대한 부분들 실적 모멘텀 마찬가지 다른 건설주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GS건설, 대림산업, 그리고 그 현대산업개발도 현재 2%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은행업종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최근에 어떤 M&A라든지 어떤 그 업종 이슈 때문에 상당히 시장 대비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게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이 1.6% 정도 하락, 하나금융지가 마이너스 1.3%, 우리금융이 마이너스 1.1%, 외환은행이 1.2% 정도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업종도 마찬가지로 좀 전체적으로 쉬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대형 증권사 중에서 삼성증권만 유일하게 0.1% 정도 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대우증권이 마이너스 0.4%, 우리투자증권이 마이너스 0.7%, 키움증권이 마이너스 0.9%, 그리고 보험쪽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삼성생명이 마이너스 1.8%, 그리고 손보주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삼성화재가 마이너스 1.2%, 현대해상이 마이너스 0.1%, LIG 손해보험이 0.1% 정도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금융업종, 은행, 증권, 보건업 쪽은 현재 전체적으로 현재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유창희 대표께서 통신, 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을 살펴보면 정태은 팀장께서 감기가 좀 심하신지 지금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요. 여러분께서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통신, 유통, 음식료 업종의 흐름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통신주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큰 움직임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통신주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 약간의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17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 좀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이나 내일 자리가 변곡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격도가 좀 과도한 부분에서 추가 상승을 못하고 옆으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거기다 동시에 이제 뭐 실효성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LTE 서비스도 무제한 그 가입 요금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부담감을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종목군데 좀 쉬어가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일단은 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후반이죠.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반에부터 영업전지가 들어간다는 부분들이 조금 향후 어떻게 작용할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LG유플러스가 약간의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채권 발행, 2천억 정도 채권 발행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고, 또 이제 그 무제한 LTE 서비스를 제일 먼저 내놨던 부분들이 약간 우려감을 작용하면서 이틀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어저께 어쨌든 7,080원 정도가 지지가 되고 올라왔던 부분들, 그리고 오늘도 일단 21선을 안착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상승에 따른 1차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서 기간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KT가 의외로 좋은 모습을 좀 띄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난주에도 KT 같은 경우는 차트가 제일 안 좋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먼저 급락이 나오고 지금 올라오면서 자칫하다가는 다른 종목군들은 고점을 돌파시키고 약간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KT는 쌍봉의 형태로 모양을 띄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SK텔레콤이 영업정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KT하고 LG유플러스가 수혜를 입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시장에서는 LTE 관련해서는 KT보다는 오히려 LG유플러스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체크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최근에 차트 모양은 KT가 LG유플러스가 조금 빠지면서 KT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KT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38,000원 정도에서 지금 전후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있는데 만약 38,000원이 안착이 되고 추가 상승이 보인다라면은 4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39,500원에서 4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신다라면 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유통업체를 좀 보신다라면은 오늘 유통업체가 전체적으로 나쁜 모습을 띄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설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일단은 롯데쇼핑이라든지 뭐 현대백화점 그리고 뭐 신세계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할인 세일 기간에서 좋은 실적을 내지 못했다는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지난주에 좀 하락을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1차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다. 뭐 지금 롯데쇼핑이 차트가 나가고 있고요. 지금 신세계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 없이 추가적으로 아직은 뭐 반등의 여부를 좀 확인하기 좀 힘들고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하락이 덜 빠지고 옆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마찬가지로 지금 변곡자리다. 지금 세 종목 모두 신세계 빼고는 롯데쇼핑하고 현대백화점은 하락한 다음에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 조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금 직전 고점이나 혹은 뭐 직전 고점 돌파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 혹은 내일보다는 내일 모레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마트가 지금 상당히 좀 고무적인 모습이죠. 직원 사찰에 대한 부담감으로 지난주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어저께는 6% 급등세가 나오면서 그 하락폭을 다 벗겨내면서 지금 23만 5천 원 정도에서 지금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어저께 약간 아침부터 올라왔던 부분들 장대 양봉을 기세 좋게 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4만 원 돌파 여부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24만 원이 안착됐을 때 제가 보기엔 매수 타이밍은 이번 주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24만 원이 완전히 안착이 되고 돌파가 된다라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이제 외부 악재 혹은 내부 악재로 급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 후에 기간 조정 후 다시 추세 상승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길목이 될 수 있겠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이마트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GS 리테일 같은 경우가 지금 삼각수렴을 형성시키면서 저점을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띄고 있습니다. 역시 아직은 뭐 자리가 조금 남아 있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어저께나 그저께 같은 경우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위치였는데요. 27,000원이 오늘 보이고 있는데 27,500원이나 28,000원대까지 이번 주에 올라오지 못한다라면은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하락이 열려있다는 부분들 열어놔야 되겠지만은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이 많지 않거나 오히려 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25,000원대 혹은 26,000원 초반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타 상사주 같은 경우는 오늘 전체적으로 뭐 혼조세를 띠면서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료 업종을 보신다라면은 어저께 대상이 이제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3일 연속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상으로 인해서 다른 음식료 업체들도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역시 옥수수값, 원재료값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오리온, 뭐 롯데제과에도 좀 영향을 미치면서 조금 약간 약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엔 음식료 업체들은 개별 악재가 단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보기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대상 같은 경우는 일단 급락이 나온 상황에서 1차 지지라인 26,000원 정도가 지켜지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신규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테마 좀 살펴보겠습니다. 몸 안 좋은 정태근 선생님입니다. 네, 목소리가 안 좋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아침에 목을 좀 풀고 들어왔는데 저 좀 당황스럽네요. 좀 간단히 목소리가 좀 듣기 싫으실 텐데 조금 간단히 좀 하도록 할게요. 예. 일단 아침 쪽에 테마적 좀 살펴볼 건데요. 안철수 테마가 아침 쪽에 좀 상당히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 안철수 전 후보 대선 캠프에서 그 정치인혁신 포럼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었던 그 정현정 배재대 교수가 CBS 라디오 출연해서 내년 6월쯤에 신당 창당에 대한 부분들이 뭐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올해 10월달에 재보궐에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테마들이 상당히 좀 안철수 테마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 화면을 좀 보게 된다면은 현재 써니전자가 다시 한번 상한가에 좀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안내비 5.8%, 솔고바이오가 뭐 7.8%, 잘먼테크 1.9%, 우성사료가 9.7%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래사업도 마찬가지 상당히 크게 급등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1% 정도 현재 급등을 하고 있고요. 안철수 씨가 다시 한번 재보궐이라든지 그리고 신당 창당이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인맥 테마로 인해서 한번 들썩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총선 테마 내에서 대선 테마에서 다시 한번 총선 테마 계속해서 어떤 그 안철수 테마를 우려먹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아침쪽에서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북한 같은 경우 3차 핵실험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방산 테마가 상당히 좀 급등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아침 쪽에서는 반대로 남북 교역조가 좀 들썩이고 좀 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의 그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외교 특사 어떤 파견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아침 쪽에서 위화전기라든지 그리고 재능산업과 같은 종목들이 아침 쪽 3% 내외 어떤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특징적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그 신규 상장주가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가 있는데요. 포티스라는 종목이 아침 쪽에서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하고 난 이후에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게 된다면 디지털 방송용 셋톱박스 생산업체입니다. 그래서 휴맥스, 홈캐스터 같은 비슷한 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 전액이 현재 그 해외 시장에서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중동 쪽에 30%, 아시아 쪽 19% 정도 현재 부각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 해외 쪽에 어떤 매출이 얼마만큼 계속해서 성장을 하냐에 따라서 이 회사 어떤 주가 방향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좋기 때문에 어떤 그 시장 영향으로 해서 어떤 신규 상장 프리미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장 전체적인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흐름부터 볼까요? 네, 장 초반부터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1950선에 대한 부담은 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일과 120일선이 1948에서 1953포인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일단 121선 이탈한 상황에서 다시 제자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 아직까지는 강한 반등세를 보이거나 아니면은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시그널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흐름에 있어가지고 60일, 120일선 회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글로벌 전반적인 펀더멘털적인 흐름이나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펀더멘털에 대한 불안심이 크지 않고 그리고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 중에 특히 미국이나 중국 증시가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반등 시도가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감안해 봤을 때는 일단은 201선, 그러니까 1920선 전후에서 이 지지력을 바탕으로 코스피는 1950포인트 그리고 이후에는 1970포인트를 밟아 나가는 그런 반등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주목하실 부분 중에 하나는 글로벌 증시 대비 굉장히 코스피가 저평가되고 가격 메리트가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글로벌 펀더멘탈이 유효한 가운데 수급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에서 불안 심리가 좀 커졌다는 의미로 수출주들이 좀 최근 들어서 변동성을 좀 자극하는 양상인데 가격 메리트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IT 자동차 주들이 좀 반등 시도를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단기 반등 시도에 있어가지고 IT 자동차 종목을 중심으로 한 반등 시도가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일부 순서 함께 이끌어주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두 분께서도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는 종목 킥 서비스,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013-3366-0110 무료 문자 또는 023153-2610번으로 전화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